안녕하십니까.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는 김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내용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방역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알아볼 수 있도록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내용입니다. 국가별 코로나 추이를 확인하면서 데이터를 참고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 대응 수준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확진자 데이터와 사망자 데이터를 수집할 거고요.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판다스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하고 매플롯립을 이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FB 프로핏이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시계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시계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를 선언해 줄 건데요. 데이터 분석 단계 전처리를 위해서 numpy와 판다스를 선언해 줄 거고요.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 매플롯립을 선언해 주고 플랫폼과 매플롯립의 폰트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시각화할 때 제목 같은 경우라 한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정해 줄 거고 FB 프로핏의 프로핏이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시계열 예측을 할 거고 그리고 FB 프로핏 플롯 아래에 있는 add change points to plot을 이용해서 시계열 분석된 데이터에 종횡선을 그려가지고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한글 설정인데요. 이렇게 맥인 경우와 윈도우인 경우를 분기해서 한글 설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 마지막으로 음수값도 깨지지 않도록 설정해 주었습니다.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저는 캐글을 이용을 했고요. 캐글의 해당 주소로 가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confirmdf와 desdf라는 코로나의 확진자와 사망자 데이터 등의 정보를 이렇게 CSV 파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것을 판타스의 read CSV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각각 호출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279개의 로우가 생성되어 있고 636개의 컬럼이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는 각 나라별로 위도 경도 값이 있고 그 다음에 2020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최근 데이터까지 코로나 누적 확진자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망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똑같이 확인을 해보면 279개의 로우와 636개의 컬럼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 내용도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망자와 확진자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우선 대한민국, 미국, 이탈리아, 독일, 일본 5개의 주요 국가만 선정하여서 대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가지고 온 확진자 데이터를 카피해서 코리아 사우스, US, 이탈리, 저머니, 재팬이라는 나라를 선정을 해서 confirmed df5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게 확진자 데이터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섹션에 confirmed라는 태그를 달아주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망자 데이터도 똑같이 5개의 국가로 선정을 해주었고 섹션이라는 컬럼에 death라는 태그를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데이터를 히스토리 데이터로 추출을 해서 시계열 분석을 하기에 앞서 라인 그래프를 그려서 시간별 추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etDF라는 함수를 선언해 주었고요. 이 함수는 입력받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복사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나라 이름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날짜별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위도 경도 값과 기타 이름 같은 경우는 모두 삭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을 해 주었고요. setDF confirmed df5를 입력하고 confirmed df5 copy라는 변수에 다시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desdf5 copy라는 사망자 데이터도 같이 할당을 해 주었고 확진자 데이터만 먼저 확인을 해보면 나라별로 일자별로 코로나 확진자 누적 정보가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추출한 데이터 프레임을 활용해서
draw graph라는 함수를 이용해 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력된 데이터 프레임과 입력된 타이틀로 15,5 사이즈라는 플롯 크기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for num in range 1,3에서 반복문이 2번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건데, 이유는 아래쪽에 add sub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 줄에 그래프가 2개 보여질 수 있도록 지정을 할 겁니다. 이유는 US 데이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같이 표기를 했을 경우 다른 나라의 데이터가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는 미국을 포함해서 그릴 거고요. 하나는 미국을 제외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iterOs 함수로 추출해서 idx 값에 나라 이름이 들어올 거고, rows에는 시간별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pplot이라는 함수의 x축에는 데이터에 있는 날짜 컬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rows에 있는 밸류 값들이 y축에 올 수 있도록 리스트 형태로 넘겨 주었습니다. 라벨은 idx 안에 들어가 있는, 이쪽에 idx에 들어가 있는 국가 이름이 들어가도록 설정을 해 주었고요. if num이 1보다 클 때는 타이틀에 미국을 제외한다는 제목 태그를 추가를 해 줄 거고, x축 라벨은 2020년 1월 22일부터 시작된 데이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set title과 set x 라벨을 이용해서 제목들을 넘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 레전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나라별로 범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려본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드로우 그래프에 확진자 데이터를 넘겨주었고, 국가별 누적 확진자 수라고 제목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른 나라가 확인되기가 조금 어려운 걸 볼 수 있는데, 대략적인 추이를 확인해 보면 미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나 혹은 미국 데이터가 없는 그래프 역시 300일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개의 국가 모두 상승하고 있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국가별 누적 사망자 수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확진자 수와 비슷하게 사망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300일을 기점으로 해서 확진자 수와 비슷하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승 기울기 평균값이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것만 보았을 때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방역 대응 평가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선 절대적으로 나라별로 전체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은 나라에 확진자 또는 사망자가 많은 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인구수가 작고 땅이 작기 때문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적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비율과 의료 수준, 문화 등의 다양한 조건을 결합해서 코로나 분석을 해야 이 나라가 코로나 방역 대응을 잘하고 있는 걸까? 라는 답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 대응 평가에서 분석 고려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인구수 대비 비율을 생각하기 위해서 국가별로 확진자, 사망자 인구수를 각각 전체 인구수로 나눠서 인구수 대비 확진 비율, 사망 비율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10만 명당 확진 또는 사망 인구수를 확인을 해서 같은 인구수일 때 평균적으로 몇 명의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역 대응 평가 대상 국가의 전체 인구수를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5개의 국가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하나씩 구글링을 해서 저장을 해왔고요. 각각의 나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주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누적 데이터와 국가별 전체 인구수를 확인할 건데요. 먼저 누적 확진자는 확진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마지막 열을 가지고 와서 최근 누적된 데이터를 확진자 데이터에 넣어줄 거고, 같은 방법으로 사망자 데이터 프레임에 마지막 열을 갖고 와서 누적 사망자라는 컬럼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반환해줘서
COVID currently data frame이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각 나라의 인구수 컬럼에 방금 구했었던 각 나라 인구수 정보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수로 할당되어 있었던 변수들이지만 실제로 인구수라는 컬럼을 확인해 보면 플롯 형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구수란 정보는 정수이기 때문에 as 타입을 이용해서 int 64로 형변환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각 나라별로 누적 확진자가 이렇게 있고 누적 사망자 그리고 인구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진율과 사망률 데이터를 한번 구해보고 싶습니다. 각 나라의 누적 확진자를 각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어서 확률을 구해보면 확진율을 알 수 있고 각 나라의 누적 사망자를 각 나라의 누적 확진자로 나눠주면 사망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확진율이 0.65%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망률이 0.77%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별 인구수 대비 코로나19 확진율과 사망률 데이터를 시각화해 볼 건데요. 방금 구한 확진율과 사망률을 데이터 프레임에 플롯바라는 함수를 선언해서 12,5 사이즈의 국가별 인구수 대비 확진율, 사망률이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인구수가 많지만 인구수에서 확진자를 나눈 비율도 역시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같은 비율 계산을 했을 때도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 적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에서 제공하고 있는 FB 프로핏이라는 시계열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나라별 코로나 데이터 트렌드와 주기별 특성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비드 프로핏이라는 함수를 선언해 주었고요. 나라 이름과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받으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라는 딕셔너리 컬럼에 DS라는 키에는 각 나라의 날짜 컬럼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Y키 값에는 각 DF, 각 데이터 프레임의 나라 이름에 있는 밸류 값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PD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데이터라는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선언을 해줄 거고요. 프로핏 모델에 학습하기 위해서 프로핏 모델을 선언해서 이얼리 시즈널리티를 true로 두고 데일리 시즈널리티를 true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fish라는 함수에 여기서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해서 학습을 시켜줄 거고요. 학습시킨 모델에 make future data frame이라는 것에 기간을 10일로 둬서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10일간의 데이터 분석을 더 해서 예측을 해보라 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칸을 늘려줄 거고요. future라는 변수에 선언을 해줄 겁니다. 최종적으로 profit이라는 함수에다가 future를 넘겨줘서 향후 10일 것까지의 데이터를 모두 반환받아서 여기 플롯이라는 함수에 넘겨줘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add change points to plo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GCA 값과 그 다음에 예측값, 그 다음에 예측된 결과 데이터를 넘겨줘서 종횡선을 한번 그려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핏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플롯 컴포넌트에다가 예측된 데이터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함수에다가 코리아 사우스 대한민국의 데이터만 넣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confirmed df5 copy라는 확진자 데이터 프레임을 넘겨주었더니 2020년 1월 22일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데이터에 플러스 10일까지 데이터 예측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오리진 데이터고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예측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이 데이터 트렌드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컴포넌트로 확인했었던 트렌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주별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일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 같은 경우에 약속이 있다던가 모임 같은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구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코로나 확진율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1월과 11월,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확진이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국 외에 나머지 4개의 국가도 확인을 해보면
같은 방법으로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의 사망자 데이터를 똑같이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사망자 데이터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망자 또한 계속해서 많아질 거다라는 시계열 예측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금요일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가 더 많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경에 사망자가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 트렌드 파악도 똑같이 대한민국 외에 나머지 4개의 국가와 데이터 프레임을 입력해 주면은 해당 그림과 같이 사망자 트렌드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사망자를 확인해 볼 건데요. 같은 인구수일 때 평균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고, 저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라는 변수에 10만 인티저 변수를 선언해 주었고, 그 다음에 코비드 커런틀리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에서 누적 확진자 컬럼을 곱하기 10만을 해주고, 거기에서 같은 데이터 프레임에 인구수 값을 나눠 주었습니다. 똑같이 사망자도 곱하기 10만을 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로 나눠 주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구 10만 명당 감염 발생자 수와 사망 발생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 발생자가 658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구수 10만 명당 사망 발생자가 5명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국을 확인해 보면은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13,482명이 감염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 217명이 사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사망자 데이터 시각화 함수를 선언할 건데요. 먼저 플로스캐터라는 함수의 타이틀은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 시각화라고 제목을 지정해주고, X컬럼에는 해당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감염 발생자, 그 다음에 Y축에는 사망 발생자를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 발생자 값을 넘겨줘서 데이터 크기를 지정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컬러는 사망 발생자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맵은 핫으로 지정을 해서 확인을 해 볼 거고요. 투명도는 0.8 정도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그 사이즈는 10,5로 지정을 해서 최종 AX라는 변수에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다시 기준으로 해서 enumerata를 통한 반복문을 실행할 때 annotate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각 나라에 그려진 스캐터 그림 위에 텍스트는 나라 이름을 넘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 XY 좌표 위치는 똑같이 감염 발생자와 사망 발생자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이 깔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평 정렬과 수직 정렬을 센터로 지정을 해주고, 마지막에 PLT 쇼를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비드 커런틀리 데이터 프레임을 넘겨주었을 때 해당 버블 차트가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같은 10만 명당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평균수를 구했을 때 여전히 미국과 이탈리아는 너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5개의 국가 중 가장 적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그래프를 확인해서 대한민국은 분석 대상 4개의 국가에 비해서 코로나 방역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분석한 데이터 내용에 추가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고려를 하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요. 의료 수준을 가늠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도출한 데이터와 결합을 해보면 각 나라별로 코로나 대응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각 나라의 현재 의료 수준을 고려해서 코로나 방역 대응이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의료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건산업통계청에서 세계 보건시장 규모를 데이터를 가지고 왔고요. 이 데이터를 선정한 이유는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수술 성공률이라던가 그런 데이터는 의료 수준의 일부분만 고려를 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료 전체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자금 지원력을 실제 의료기술 레벨로 지정을 해서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도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많은 자금이 투자될수록 의료 장비라던가 의료 기술력이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계 보건산업 시장 규모 데이터를 선언하기 위해서 제가 앞서 다운로드 받은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 메디컬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 주었고요. 분석 대상 국가를 선별하기 위해서 앞서 똑같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미국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데이터 프레임을 반환받았고, 거기서 인덱스 값을 원래 저희가 사용하던 영어 이름으로 다시 표기를 해 주었고, 그 다음에 리네임으로 순위를 보건시장 규모의 순위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미국의 2021년 보건시장 규모 추정치 데이터 값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1위는 예상했던 것처럼 미국이 1위고요. 대한민국이 10위로 상위권에 있지만 이 데이터 분석 대상 국가 중에는 꼴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사망 데이터와 보건시장 규모 데이터를 합칠 건데요. 먼저 콘캣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맨 마지막에 구했었던 코비드 커런틀리 데이터 프레임과 데이터 프레임 메디컬을 가로 방향으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건시장 규모 순위를 오름차순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건데요. 출력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해 보면 미국이 1등, 일본이 3등, 독일이 4등, 이탈리아가 7등에서 1, 2, 3, 4등, 코리아가 5등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감염 발생자와 사망 발생자 그리고 시장 규모 값을 정교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감염 발생자 정보를 각 나라에서 가장 높은 인구 10만 명당 감염 발생자로 나눠서 감염 발생률을 확인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10만 명당 사망 발생자를 가장 많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 발생자 값으로 나눠서 사망 발생률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2021년 각 나라의 2021년 시장 규모 값을 가장 많은 시장 규모 값으로 나눠서 각 나라의 보건시장 규모 비율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쓰는 데이터 컬럼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인구 10만 명당 감염 발생률이 미국이 1등이기 때문에 1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0.04로 가장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 발생 비율과 보건시장 규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 사망 데이터와 보건시장 규모 데이터를 정교화한 것을 토대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요. X축에는 각 나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 발생률, 사망 발생률, 2021년의 보건시장 규모 비율을 추가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데이터를 보면 감염 발생률인데 미국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 순으로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비율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1등, 미국이 2등, 독일이 3등, 그다음에 일본이 4등, 대한민국이 마지막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보일 수 있고요. 보건시장 규모 역시도 미국이 1등,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 순으로 순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했을 때 대한민국은 같은 인구 10만 명당 감염 발생 비율과 사망 발생 비율도 가장 적은데 보건시장 규모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적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규모와 나라 크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시장 규모 비율이 가장 적은데 인구 10만 명당 감염 발생률, 사망 발생률이 가장 적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걸 보니 대한민국은 나머지 4개의 국가보다 코로나 방역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방역 대응에 엄청나게 힘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방역 매우 수고하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